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택과 큐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스택은 쌓는 거예요. 그래서 텁이라고 하는 한쪽 끝에서 삽입이나 삭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 리스트고요. 맨 아래쪽을 A0라고 그러고 점점 위쪽 올라가면서 만약에 n개의 n개의 원소가 쌓였다. 그럼 an-1승까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 출력이 되니까 후입 선출. 가장 늦게 들어온 것이 가장 빨리 나가는 그런 리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시스템 스택에 처음에 스택 프레임이 쌓일 때 여기에 복귀 주소가 같이 복귀 주소 같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복귀 주소는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실행될 명령문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더, 얘가 만약에 얘를 호출했어요. 어떠한 프레임을요. 그 활성화 레코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 포인터는 이전에 그 프레임을 가리키고요. 여기에 리턴 주소는 여기에 관한 주소겠죠. 리턴 주소는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실행될 명령문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활성화 레코드에서 사용을 하는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는 이 스택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탑 값은 -1을 갖고 공백 스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맨 처음에 A가 입력되게 해가지고 탑이 하나 증가하고 A가 넣어주고 그리고 탑이 하나 증가하고 B가 들어가고 그리고 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값을 그냥 하나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만들 때는 스택의 최대 크기를 100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구조에는 이 엘레멘트라는 이런 구조체에 키라는 값이 들어가고 인트 키 값이 들어가고요. 이 스택은 맥스 사이즈 스택의 최대 크기까지 저장될 수 있고 이 스택에 저장되는 그 값들은 이 인트 키 값 이 구조체의 형인가 봐요. 그래서 맨 처음 스택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탑은 -1로 해놓고 만약에 이게 비어있다 그러면 탑은 0보다 작은 -1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풀이다 그러면 맥스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풀이겠죠? 그리고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리고 이런 거는 함수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먼저 푸시를 할 때는 아이템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맥스 사이즈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면 풀이니까 얘를 에러를 풀로 해가지고 풀이면 스택이 풀이 됐다. 원소 넣을 수 없다. 실패다 하고 끝내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탑을 일단 하나 증가해서 장소를 마련해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는 그런 삽입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은 삭제를 하는 건데 만약에 탑이 -1이다 그럼 비었다 그러면 stack is empty 이러고 return error key 하고 나오는 거고 아니면 탑에 있는 것을 반환하고 하나 빼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동적 배열을 사용한 스택. 동적 배열을 사용한 스택은 여기에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 스택에 대한 포인터가 생겼고요. 이제 스택의 공간을 할당해줬고 용량을 1로 해서 시작을 하고 탑은 -1로 해놓고 이건 다 똑같아요. 이 용량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조금 바뀌었어요. 스택 풀에 대한 새로운 코드는 배열 스택의 크기를 확장해서 이것은 만약에 스택이 풀이 됐다 그러면 용량을 확장시켜서 원소를 추가 삽입할 수 있는 배가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동적 배열을 사용하는 스택은요. 그래서 이 배열 배가를 할 땐 2배를 만들어줘가지고 스택 풀이다. 그럼 얘를 리얼록, 알록, 멜록 할당된 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이 위 알록이었죠. 그래서 스택의 용량을 2배로 바꿔주는 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용량을 2배로 곱해주는 이제 Q입니다. Q는 이 한쪽 끝에서 들어가고 한쪽 끝에서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P4 처음 들어온 게 처음 빨리 나가고 이런 구조인데 삽입되는 끝을 레어라고 하고 삭제된 처음을 프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 끝에는 삽입만, 한쪽 끝에는 삭제만 일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Q에서 삽입과 삭제, 얘는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처음에 프런트가 마이너스 1이라서 처음에 프런트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요. 만약에 A 값을 넣었다 그러면 R만 하나 증가해가지고 A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런트가 A를 가르치려면 이 A는 삭제되고 프런트가 그 자리를 가르쳐야 돼요. 네,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런트 가리키는 값은 일단 없는 걸로 하고 C를 누르면 레어 하나 증가해가지고 C 넣고 레어 하나 증가해서 D 넣고 레어 하나 증가해서 E까지 넣었어요. 이제 얘 프런트가 B를 가르치려면 B는 없는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C, D, E만 이렇게 남아있는 구조로 그려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크레이트 할 때 여기서 또 달라진 것은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는 그 맥스 q 사이즈가 100으로 해놓고 엘레멘트라는 구조체를 선언했어요. 키값이 인트 키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q값 이제 q를 만들어줄 거고요. 레어를 마이너스 1, 프런트를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런트랑 레어가 같으면 empty라고 해놓고 그리고 레어가 맥스 q 사이즈와 같다면 이게 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q를 삽입하는 그런 프로그램 볼게요. 아이템을 q에 낼 거예요. 그래서 이 where 맨 마지막 값이 q의 그 최대 사이즈랑 같다. 그러면 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아니다. 이게 같지 않다. 그러면 레어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거기다가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이제 q에서 삭제를 할 때는 delete q 해가지고 프런트랑 레어랑 같다. 그러면 empty겠죠. 그래서 empty를 반환하고요. 아니면 이 프런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거기에 있는 것을 반환합니다. 그러겠죠? A, B, C 이렇게 만약 A, B, C 이렇게 들어왔으면 얘를 프런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여기 있는 값을 반환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작업 스케줄링. 근데 이거 프런트 딜리트 큐 원소 삭제. 프런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것을 리턴한다. 그러면 맞는 건가요? 이거 만약에 A, B, C가 들어왔으면 프런트는 이제 빈 공간에 가르치고 있군요. 그래서 하나 증가시켜서 얘 있는 걸 빼고 이제 또 얘를 빈 공간에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작업 스케줄링은 우리가 작업 큐를 할 때 이런 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원형 큐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작업 스케줄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 프런트가 그림 3.6은 프런트가 여기에 그 순차 우리가 작업 큐를 사용할 때 원형 큐를 사용하면 좋은데 왜 순차 큐를 사용하면 안 될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프런트 레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큐가 이렇게 있었는데 잡1 넣었으니까 레어 하나 증가해서 여기다 넣고 그리고 잡2도 넣고 잡3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잡1을 빼니까 여기 빈 공간이 남고 여기 프런트가 가르치고요. 이제 작업 2도 삭제할 거라서 프런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여기 1을 가르쳤어요. 1, 2. 그래서 작업 3만 남았죠. 근데 여기에 다 여기 빈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러면 되게 번거롭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형 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런트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원소에서 한 자리 앞 시계 반대 방향에서 한 자리 앞을 가리치는 게 프런트라고 우리가 변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를 한 다음에 A, B, C를 넣었어요. 그리고 D도 넣었는데 이제 하나를 삭제한다. 그러면 이 A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프런트를 하나 증가시키면 그냥 프런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거기 있는 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뭐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원형표에서 삽입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삽입을 할 때 아이템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레어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여기 이제 원형큐니까 맥스 큐 사이즈로 그 모듈로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어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레어랑 프론트랑 같으면 큐는 이게 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꽉 차가지고 같아지면 만약에 여기다가 F, G, H, I 해가지고 J까지 넣었어요. 그럼 얘가 레어랑 같으니까 네, 그러면 풀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레어를 증가시킨 값에다가 J를 넣어버리면 풀이 되죠? 아니죠. 일단 설명해볼게요. 이 레어 값을 하나 증가시킨 걸 레어로 해놔요. 이 만약에 증가시켜서 갔다면 이게 풀인 거예요. 증가시켜서 그 증가시킨 값이 같으면 풀이니까 그러면 이게 넣으면 이제 풀이 되니까 넣지 마라 해가지고 에러를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형큐 삭제도 볼 거지만 원형큐가 풀인지 이 MT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판단하는 게 같지만 이 실제 풀인 상태는 하나의 여유 공간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삭제를 해볼 거예요. 원소 큐를. 그래서 그 아이템이란 변수를 선언하고 프론트랑 레어랑 같다. 그러면 이게 empty이기 때문에 에러를 반환한다. 아니면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프론트에 있는 값을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여기 있는 값을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addQ에서 이 검사를 할 때 이게 같아지면 full이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실제로는 여기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한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지만 이렇게 증가를 해서 넣으면 full이 되기 때문에 full이라고 하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Q의 원소는 최대 맥스 Q 사이즈 빼기 1개만 허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적 할당 배열을 이용한 Q는 여기 만약에 이게 풀이 됐잖아요. 풀이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더 넣을 때는 풀이 되면 이거를 2배로 만들어주고 얘를 여기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얘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슉 이동시키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크를 2배로 확장시킨 방법이다. 이제 미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로를 이 스택 큐 방법으로 해결할 건데 미로를 우리가 표현할 때 1을 막힌 길로 하고 0을 통과할 수 있는 길로 나타내는 2차원 배열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림 3.29를 보면 Q 어디든지 내가 만약에 X 위치에 있다면 어느 위치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위치 선택할 때 1, 2, 3, 4, 5, 6, 7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요. 이거 윈좀 위치를 보여주고 이 3.10을 보면 이동할 수 있는 방향들을 또 이제 행과 열로 또 나타내 준 거예요. 이 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아니요. 그냥 이것을 기준으로 이동을 할 때 어떤 값을 또 행에다 더해주고 열에다 더해주는 가를 결정하는 그런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아니 열에다가 이렇게 가면 열이잖아요. 열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아래로 갈 때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방향들을 3.10과 같이 배열 무브로 정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배열 무브에 있는 그 펜값을, 벌트 값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 점 염산은 구전체 갑접근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하는 그 오프셋 값을 오프셋의 구조체를 할 때는 이 오프셋이라는 구조체를 사용할 거예요. 이 벌트랑 홀이즈? 어쨌든 이 행과 열 이런 구조체를 소환했고 이 오프셋에 대한 구조체를 갖는 배열을 이렇게 이동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 배열을 만들어 줬고요.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메이즈가 행과 열이었다면 다음 이동할 위치는 그 메이즈의 넥스롤과 렉스콜이라고 하면 이 값을 구할 때 우리는 이 현재 내 위치에다가 이 내가 구한 행과 그 열, 무브 벌트 값과 허리즈 값을 각각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 1, 0을 각각 더하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열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그 행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열의 값에 0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는 우리는 이거 이렇게 값을 구할 때도 현재 위치의 값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위치 값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현재 상태에서 잘못 갔으면 다음 그 전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는 스택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미로에서는 내가 시작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처음에 8개를 검색해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1이 있으면 막힌 길이니까 다른 길을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0 이렇게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 길은 없고 이쪽 길도 없고 이쪽 길로 갔는데 길이 있네 했는데 막힌 길이야. 그러면 이쪽 길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긴 0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기 전에 현재 자기 위치를 저장하고 갑니다. 왜냐면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시도했던 길이 갔던 길인지 안 갔던 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갔던 길을 마크 롤콜로 해가지고 1을 넣어가지고 방문했던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미로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스택이 empty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위치는 있다는 가정하에 그 탑에 현재 초기 위치에 있는 그 탑의 값을 여기다 넣어줘요. roll call direction. 그래가지고 while there are move from current position 그 이동 여기에 그 값이 있을 때 그 more move가 있을 때 그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때겠죠? 그래서 그 넥스롤과 콜 값을 이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구해주고요. 다이렉션도 구해줍니다. 다음 이동할 위치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동한 값이 출구다. 그러면 성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가 갈 길이 길이고 아직 안 간 길이다. 그러면 이 내가 앞으로 갈 값을 마크를 해놓고 내가 새로 구한 롤콜 다이렉션을 스택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는 내 현재 위치 값을 일단 저장해놓고 이 내가 새로 구한 열 그리고 방향을 이제 새로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났다.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가가지고 만약에 더 갈 길이 있다. 내가 지금 바꿨는데 내 위치에서 또 갈 길이 있다. 그러면 다음 위치를 또 구해가지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미로 탐색 함수를 좀 이게 개선한 거였나? 네. 어쨌든 미로 탐색 함수, 얘는 초기 미로 탐색 함수고 얘는 미로 탐색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했냐? 일단 이런 변수를 할당을 합니다. 처음에 found는 false라고 합니다. 경로 찾지 않았어. 그리고 엘리멘트, 이 포지션이라는 그 엘리멘트의 변수를 할당해요. 그래서 이 마크 11이 1,1이 시작 위치인가 봐요. 그리고 탑은 이제 0이 됩니다. 왜냐면 공백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스택에 있는 값을 스택의 그 행열 값에다가 첫 번째 행열 값에다 111을 넣어줍니다. 이게 초기 값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탑이 마이너스 1이다. 그 스택이 공백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 길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탑에 있는 것을 포지션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탑에 있는 것을 탑의 위치에 있는 것을 팝해가지고 포지션에 넣어가지고 이 포지션의 행열 값을 일단 넣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션이 이 8가지 방향을 다 아직 간 것이 아니고 아직 길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롤 콜 값을 구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끝 출구가 아니다. 그러면 출구다. 그러면 to를 하고 그냥 끝나겠죠. 아니면 내가 이게 길이 있고 방문하지 아직 않았다. 그러고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면 새로 발견된 길을 마크합니다. 이제 방문했다고. 그리고 이전의 행렬 그리고 방향을 이제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 잘못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스택에 넣어놔요. 스택에 넣어놓고 이제 다시 새로운 값을 세팅하고 이제 또 돕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else는 내가 출구도 아니고 길은 있는데 방문을 했거나 길은 없는데 방문하지 않은 거. 길은 없는데 방문하지 않은 거. 그냥 길이 있는데 방문을 했던 거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길이 뭐 막혀 있거나 아니면 길은 있는데 방문했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얘는 다이렉션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 길을 찾았다. 그러면 이 길을 프린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해주면 the path is roll call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가 스택에 넣어놨던 애들이 0부터 밑에부터 다 팝이 될 거예요. 네, 팝이 될 거고 여기서 print roll call이 있는데 얘는 여기서 전 이게 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맨 마지막에 팝을 해줘요. 여기 뭐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스택에 들어가는 그 롤콜 값은 팝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탑에 있는 값은 이 스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프린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도 프린트를 해주기 위해서 이 롤콜 값을 프린트 F 해준 거고, 그리고 이 출구 값도 또 푸시가 안 돼요. 포지션에. 왜냐면 그냥 얘는 같아? 오케이, true 이러고 그냥 found true 되고 나오잖아요. found true 되고 나오기 때문에 얘도 스택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출력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출구가 만약에 이렇게 다 길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the maze does not have a path 이렇게 하고 길 없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겠죠?
이제 수식의 계산입니다. 수식. 이런 프로그램 연산자에서는 연산의 우선순위 계층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 계층을 나타내는 거고요. 후위 표기식 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후위 표기식 연산은 일단 우리가 중위 표기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피연산자랑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있는 모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후위 표기법은 연산자가 그 피연산자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꾼 건데 수식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이걸 어떻게 바꾸냐? 수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단 훑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은 다음에 연산자를 만날 때까지 피연산자를 스택에 저장하고 연산자 만나면 스택에서 필요한 만큼 피연산자를 스택에 가져와서 연산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저장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후기 표기식 연산을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이 나누기 3 빼기 4, 2 곱하기 더하기 2인 이런 후위 표기식의 연산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6, 2는 그냥 피연산자니까 넣고 이 나누기가 나왔으니까 필요한 거 2개 피연산자겠죠. 2개 꺼내서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3 그냥 넣어요. 그리고 빼기가 나왔으니까 이 2개 꺼내가지고 빼기 하고요. 4 들어가고요. 2도 들어갑니다. 근데 곱하기 했으니까 2개 빼가지고 곱하기 하고 넣고 더하기니까 이 2개 빼가지고 더하기 하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 탑값도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 피연산자 우선순위를 피연산자를 다루기 아니에요. 이 연산자를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체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에 대한 구조체를 선언했고요. 피연산자는 초기에 하나의 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수로 또 변환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빼기 심벌 빼기 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0은 그 아스키 값으로 48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심벌이 1이다. 그럼 얘가 아스키 값이 49이기 때문에 48을 빼주면 뭐겠어요?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후위 표기식을 계산하는 함수. 이 precedence 여기에 대한 변수 토큰을 하나 만들 거고요. 심벌 OP1, OP2 얘는 피연산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수식을 위한 카운트 그리고 탑은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일단 여기 이 시계에 있는 어쨌든 그냥 그 다항식에 있는 하나의 토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끝이 아니에요. 그 엔드 오브 스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엔드 오브 스택이 아니고 그 피연산자랑 같다. 그러면 정수로 바꿔줘서 그 정수를 스택에 넣습니다. 피연산자 그냥 넣는다 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 필요한 거 OP2를 팝합니다. OP2가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뒤쪽에 오고요. OP1이 더 먼저 들어갔으니까 앞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P1, OP2를 빼고요. 토큰에 따라서 연산이 달라지는 플러스면 더하기, 마이너스면 빼기, 타임스면 곱하기, 디바이드는 나누기, 모드는 이거 모듈로 연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고요. 얘는 첫 번째 get 토큰을 가져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get 토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get 토큰 함수가 또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연산을 다 한 다음에 이 return 팝에서 결과를 반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et 토큰 함수는 뭐길래 여기 쓰이냐? 여기 뒤에 나와요. 이것은 토큰을 가져온 함수인데 여기서 얘는 그 수식 스트링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맨 첫 번째를 하고 맨 첫 번째 거를 가져오고 이제 다음 뒤에 있는 그 뭔가 수식 스트링에 있는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후위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가져온 값이 왼쪽 가로냐 오른쪽 가로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다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피연산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네. 이제 중위 표기에서 후위 표기로 변환을 할 거예요. 이것을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수식을 괄호로 묻은 식을 일단 먼저 수행될 것부터 일단 괄호로 묻고 이 괄호로 오른쪽 괄호를 그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손으로 이렇게 풀 때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로 처리할 때는 스택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ABC 곱하기 플러스가 후위 표기가 이렇게 되는 단수 수직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먼저 A는 그냥 프린트를 해주고 플러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B는 프린트를 해주고 곱하기가 나오면 이 플러스보다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C는 그냥 프린트 되고요. end of stack이 나오면 이 스택 위에 있는 것부터 팝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얘 규칙이 있어요. 아까 전에 곱하기가 플러스를 누르고 있는다 했잖아요. 높은 우선순위 연산자가 낮은 우선순위 연산자보다 먼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톱에 있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들어올 애가 더 크면 누르고 있고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애가 들어온 애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프린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고요. 예제 3.4는 3.16에 대한 예래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괄호까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하고 B 더하기 C 있고 플러스 D가 있는 것을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왼쪽 가로가 오른쪽 가로가 있을 때랑 스택 안에 있을 때 스택에 나올 때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스택 안에 있을 때는 그 우선순위가 왼쪽 가로는 가장 낮아요. 근데 나올 때 그러니까 오른쪽 가로가 등장했을 때 왼쪽 가로를 찾을 때 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가로는 스택에 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오른쪽 가로 등장하면 가장 높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기 예를 볼게요. A는 그냥 프린트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가 나와요. 그리고 왼쪽 가로가 나와요. 이 왼쪽 가로는 우선순위가 왼쪽 가로는 곱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여기 있네요. 하하. 예. 네. 일단 곱하기 있고 그리고 괄호를 해준 다음에 이 B는 그냥 프린트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이거 갑자기 조금 모르겠네요. 이거 허허 네. 어쨌든 그냥 다음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C는 그냥 프린트 되고요. 오른쪽 가로가 등장하자마자 이 왼쪽 가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져서 왼쪽 가로까지 다 프린트가 됩니다. 오른쪽 가로는 이 스택에 들어가지 않고 왼쪽 가로는 그냥 프린트가 되지 않고 삭제가 됩니다. 뒤에 코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만 남아있죠? 그래서 곱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원래 들어있던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안에 있던 곱하기는 나오고 새로 들어오는 곱하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D는 그냥 프린트 되고요. end of stack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스택에 있는 거 프린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별이 프린트 되고 끝납니다. 코드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식이 나오는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조금 안 나네요. 네. 그래서 포스트픽스 후위 표기식으로 난 변환할 거야. 그래서 심볼 그리고 토큰 얘 우선순위 그거 가져오는 애고 얘는 0, 탑은 0. 그래서 왜냐면 탑이 왜 0이냐면 엔드 오브 스택이 탑에 엔드 오브 스택을 스택에 삽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택 탑에는 스택 그 맨 초기 값에는 엔드 오브 스택을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토큰을 가져왔는데 토큰을 가져왔고 이게 토큰이 엔드 오브 스택이 아니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큰이 피현상자면 그 심볼을 반환을 하고요. 아니면 만약에 그게 오른쪽 괄호였다. 그럼 왼쪽 괄호가 나올 때까지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괄호가 아니면 스택에 있는 그 탑에 있는 것이 왼쪽 괄호가 아니면 그냥 팝 해줍니다. 왼쪽 괄호다 같으면 이거를 프린트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 괄호도 아니고 피연산자도 아니다. 그럼 무슨 연산자겠죠? 무슨 연산자 겠죠. 어퍼랜드 피연산자 이거. 그래서 그 연산자는 스택 안에 있는 애가 그 스택으로 들어오는 애보다 우선순위가 크면 얘 안에 있는 애는 팝을 해줘요. 그죠? 우선순위는 팝해줘야 되죠? 아니면 얘가 우선순위가 더 낮다. 안에 있는 애가. 그러면 얘가 먼저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삽입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애는요. 그래서 푸시 토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드 오브 스택이랑 그 다음에 이 get 토큰은 다음 수식 스트링에 있는 다음 아이를 또 갖고 오겠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 스트링을 다 돌아서 엔드 오브 스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수직 스트링을 다 갖고 왔어요. 이제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end of stack이 아니면 print token 토큰이 아니면 팝해준다. 그 팝한 값이 end of stack이 아니면 토큰을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얘는 스트링을 다 돌았잖아요. 근데 스택에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end of stack이면 그냥 맨 마지막 그 end of stack이면 그냥 while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줄바꿈하고 끝내는 거예요. 다중 스택이랑 큐인데 다중 스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택은 바운더리 i가 스택의 최하단의 원소 바로 왼쪽을 가르친다. 그리고 탑이 최상단 원소를 가르친다. 그래서 바운더리 i랑 탑 i는 같으면 공백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의 그림을 보면 이게 바운더리 제로가 바운더리 제로는 스택의 최하단 원소의 바로 왼쪽을 가르쳐요. 그래서 만약에 바운더리 1이다. 그러면 얘는 그 스택 최하단 원소의 바로 왼쪽인 거예요. 그리고 탑은 최상단 원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텅 비어 있으면
같은데 얘는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탑 얘가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면 탑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바운더리랑 탑이 같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선언을 해줄 때는 메모리의 크기는 100, 그리고 메모리 크기 100, 그리고 가능한 스택 개수 10개. 그래서 얘는 스택이 뭐 만약에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스택이 1 아하. 여기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스택이 2개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운더리 탑 해가지고 얘는 3개의 스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는 얘 최하단 원소를 가르치고 얘 만약에 그 각각의 스택에 그 아이들이 그 원소들이 채워진다. 그럼 탑 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만약에 이 바운더리 얘가 0이고 1이고 2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 탑 제로가 바운더리 1이랑 같아졌다. 그러면 얘는 풀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키값을 넣은 메모리에 배열을 할당을 하고요. 이 탑에 대한 배열,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탑은 0,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택 수만큼 이게 탑이 할당이 되겠죠?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 공백일 때는 탑 0, 바운더리 0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다 마이너스 1을 가르치게 하고요. 여기는 뭐냐면 탑 J랑 바운더리 J에다가 메모리 값을 스택의 개수만큼 나눠줘가지고 공평하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는 메모리 사이즈가 100이고 스택 사이즈가 10이니까 각각은 10개의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J가 3까지 있다. 그러면 탑 J의 인덱스는 10. 그리고 인덱스라 해야 될까? 크기? 얘가 꽉 찼을 때 1은 10부터 시작해야 되고 2는 20부터 그리고 3은 30부터 이렇게 위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바운더리는 메모리 사이즈는 하나 뺀 거.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이 크기를 가져야 된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삭제랑 삽입연산에 보면 푸시는 그 아이템을 스택 i에다 낼 건가 봐요. 그래서 탑이 만약에 바운더리 i 플러스 1이랑 같으면 풀이겠죠. 왜냐면 얘가 탑이 이 B1이랑 같아졌어요. 그럼 얘가 i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고요. 아니면 이 탑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거기다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팝은 이 탑이랑 바운더리 제로랑 탑 제로랑 같아요. 그러면 텅 볐다는 거죠. 팝할 게 없어요. 그래서 MT를 해주고 나갑니다. 아니면 아니다. MT가 아니다. 그러면 탑에 있는 것을 반환해주고 그 이후에 빼기를 해줍니다. 네. 탑에 있는 걸 반환해주고 빼주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배열 메모리는 이런 3.19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스택 사이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빈 공간이 있는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택풀 에러를 복구하는 스택풀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자유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3가지 규칙이라 해야 될까요? 3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에러 복구 함수 스택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자기만의 그 공간을 만든다. 얘는 왼쪽에 값이 빈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면 자기 공간 그냥 다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 풀이구나 이러고 만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자세히 보면 그 J랑 J 플러스 1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걸 발견하면 그 I 플러스 J 그 I 플러스 1부터 J까지 다 왼쪽으로 막 옮기고 그러면 I랑 I 플러스 1 사이에 빈 공간이 남을 테니까 이거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 I랑 I 플러스 그 여기 I의 왼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를 봤으면 이것을 다 I의 전 것을 왼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I랑 I 플러스 1 사이에 빈 공간이 남는다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 i랑 i 플러스 1은 이미 꽉을 찼고 여기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i 플러스 i랑 i 마이너스 1 사이 빈 공간이 남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i 플러스 1부터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